안녕하세요. 보상스쿨TV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손해사정사 일을 시작해서 독립손해사정법인과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실무를 하였고 지금은 독립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본인의 인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합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손해액에 대한 금전으로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손해액에 대한 금전평가 방식에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소송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은 피해자의 인적손해 유형에 따라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그리고 장애보험금 세 가지 종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분량관계상 오늘은 우선 사망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산출 항목은 먼저 장례비와 위자료, 그리고 상실수익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장례비의 경우에는 지급액을 50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이 금액은 실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즉 장례비가 5천만원이 나와도 500만원만 주고 50만원이 나와도 50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역시 장례비와 마찬가지로 정액보상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지급금액은 사망자의 사망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8천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자는 약관상에는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상의 상속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민법의 상속순위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상속비율은 1대 1.5로 분할을 합니다. 1순위 부재 시 상속되는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고 상속비율은 1순위와 같이 1대 1.5로 분할합니다. 2순위 부재 시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권자이고 3순위까지 부재일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사망자의 사촌 이내 반계혈족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기준상으로는 법률혼만 인정되기 때문에 동거와 같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속에서 제외되지만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에서는 법률혼이나 사실혼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실수익액인데요. 상실수익액이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사망으로 인해 얻을 수 없게 된 순수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산정 방법으로는 사망자의 월 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월수와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생활비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실수익액의 기준이 되는 월현실소득액 발생을 위해서는 생활비는 소비가 될 것이고 실손보상의 원칙상 본 사고와 무관하게 소비되는 생활비만큼은 상실수익액에서 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비의 공제 비율은 개개인의 생계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증거조사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입의 3분의 1에 적용하는 소송실무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 개수란 상실수익액을 지급받을 경우 장래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 수익액을 미리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해당 금액이 원금에서 복리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발생할 소득을 선지급 받았으므로 발생할 이자 또한 선공제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선지급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초과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차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실수익액 산정 방법은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 전까지의 월수는 기경과기간에 해당하므로 이자 공제 없이 경과 월수를 전부 적용을 하는 것이고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사망자의 장래의 취업 가능 월수는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므로 이자 공제 후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중간이자 공제 방식은 보험사에서 쓰는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츠 개수와 법원에서 사용하는 단리로 계산하는 방식인 호프만 개수, 그리고 은행 할인 방식에서 채택하는 카르프초우식 개수가 있습니다. 월 평균 현실소득액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월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필요하신 분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약관상 지급 기준에 대해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조건은 35세이고 월 소득액은 300만원인 남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취업가능 월수는 65세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취업가능 월수는 30년이고 월수로 보면은 360개월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는 186.2816인 것으로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럼 항목별 금액을 산출해 보면요. 먼저 장례비는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위자료는 사망자 연령이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8천만원을 적용을 하고요. 마지막 상실수익액의 경우 월소득 300만원에서 생활비율 3분의 1을 공제한 금액이 취업가능 월수 360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 186.281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3억 7,256만 3,2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항목 합계액은 4억 5,756만 3,2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사망자가 무과실 사고인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했는데요. 혹시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삭감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 중 사망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 방법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상담 신청 양식을 이용해 주시면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